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경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에덴의 뼈와 에덴 환경 25% 복원하는 문제는 3시간으로 강의는 거의 끝났지만은 그 후에 어떻게 액비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내용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 지난번에 강의가 아마 5가지 겁니다. 예전에 액비에 대한 이 얘기가. 5가지인데,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의, 좀 더 나은 다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아마 게르마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요즘 유튜브 제가 찍으려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오빠 나이입니다. 오빠 나이가 이름부터 오빠 나이랍니다. 그래서 오빠 나이지만 아주 젊지만은 아무래도 9세대가 돼가지고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PPT를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올 거냐.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밝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걸로 everything good, everything happy, 모든 게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의 생애가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먼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런 인류를 위협했던 질병들, 예를 들어 패스트를 한 3차례 정도 한 3년, 5년을 주기로 해서 보니까 반복됐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뭐가 왔느냐? 여러분 르네상스가 패스트 이후에 온 겁니다. 패스트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패스트 여러분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몽골 군인들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어떤 일이 터지느냐? 저 시실리아 같은 이태리 쪽에 로마난 쪽에 어느 말하자면 3년 동안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문을 열게 하고 어떻게 항복하게 하겠느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투석기 있죠. 옛날에 돌을 달아서 이렇게 요즘 포같이 널리 성 안에 뛰어들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투석기에다가 이란 그 다음에 서아시아 이쪽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는 질병이 돌아도 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질병이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의 유행병에 걸려 죽은 자기 병사의 시체를 그 성으로 투석기로 던져놓은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성에 질병이 돌게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로마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패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패스트가 돌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르네상스 즉 신앙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아주 이성주의적인 무조건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뭐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겁니다. 불순물은 제거되고 좋지 않은 요소들은 없어지고 아주 힘차게 교회도 발전하고 모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러나
상당히 인간적인 자유적인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교회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을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문제는 의료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고 AI 시대가 올 겁니다.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질 겁니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격차보다 더 많은 격차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95%의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 평생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전부 임시직입니다. 공무원이든 뭐든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 돼서 왜냐하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청, 면, 군 그 공무원들 거의가 상당히 그 전문 지식 가지고 있는 몇 사람 외에는 다 바뀌는 애가 대신하는 전산이 발전하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그 행정체제가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행정체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행정체제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수입을 하고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가 일어날 거예요. 문 닫는 교회, 뭐 간판 내리는 교회, 이 교회에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그것들도 잘 또 어떤 해결의 방식이 나올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젊은 은퇴자들, 또 항존직들, 이런 사람들의 항존직들의 빈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여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걸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늘은 게르마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쭉 보시죠. 보시면 그동안에 빠진 내용들 또 이렇게 읽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저 마지막에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노르웨이 꿈이라는 건 주위에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농업 문제를 딱 보더니, 이거 노벨상이다. 노벨상감이다. 그 자기들이 분석해 주어서 우리가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토 게르마늄 혁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 전체의 하나의 부분이겠죠. 농업하고 땅하고 겹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개합니다. 게르마늄은 그 게르만 민족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원래는 러시아 사람이 발견했는데 독일 사람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게 아마 원소 기호가 32죠. 32.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은 이것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신비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 아닙니다. 이것도 돌도 아닙니다. 육이라고 완전히 광석도 아닙니다. 중간 사이의 것인데 요즘은 미국에서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의 거는 좀 세가 합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일본 거를 가져와서 그 세가 합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서 기능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냐 하면 게르마늄에 대한 얘기하고 산삼에 대한 얘기가 같이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루르드라는 그 불란서의 조그마한 지방 도시, 지방 마을입니다. 그 인구 얼마 안 되는, 인구 뭐 3만인가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마을인데, 1958년이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80년 됐나요? 70, 80년 된 그런 얘기인데, 그 인구가
17,000명, 17,000명. 이게 지금은 3대 캐톨릭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13살 난 수비를 하는 아이가 신장암, 내장암 합병증 말기였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 뭐 암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증 그럼 죽는 겁니다. 그 100%.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성당을 열심히 나가는 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때가 나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종교 성이 살아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비몽사몽간에 따라 뒷산 동굴에 가서 씻어라. 그걸 씻고 먹었는데 인병이 나온 겁니다. 기적이죠. 이것이 전역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 동굴의 이름 마사비엘 동굴이고요. 기적의 치유의 동굴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어느 것이냐? 루드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래스코에 있는 번즈라는 아이는 3살짜리인데 종양이 걸려 나왔고요.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그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성지로 만들려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 알렉스 칼이라는 교수가 이걸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근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여름에 가게 됩니다. 가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뭐 차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폐혈성 질환을 앓는 중년 부인을 만납니다. 이분은 누워서 가는데 복수가 차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다 끝난 그런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의사니까 그 환자를 도와주며 갔는데 그 환자가 그 물을 먹고 그 물에 씻고 그 다음날 복수가 없어지고 낫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아주 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쟤들하고 그 물에 약 한 5 내지 6ppm 정도의 유기게르마늄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먹게 되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르드의 마사비엘 동굴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지역이 약 한 1년에 500 내지 300 내지 500만이 찾아드는 캐톨릭의 3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같으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두 가지는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암, 치매 이 두 가지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치 게르마늄은 인류를 질병에서 구원할 구원의 물질처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기적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 물질은 희귀해서 그렇게 많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히토류 가운데서 히토류죠. 저는 이걸 왜 알게 됐냐, 어떻게 알게 됐냐, 게르마늄이라는 것은 그저 들어서 압니다. 알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동기는 한 분의 한의학자를 만납니다. 이분하고 함께 연구한 게 17년.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데 뭐 그래도 교육했는데 너무 전쟁터 아프리카 갔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듭니다만 아프리카 뭐 이래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게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아침 10시쯤이나 10시 반쯤 되면 사람이 자지러지고 맥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이냐? 그래서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의사들 다는 아니죠. 상당히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병명을 모릅니다. 병이 없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공부를 늦게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경희대학 그 김현재 그 당시에 한방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론 의사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와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만난 분이 소개받은 분이 노정우라는 노정우입니다. 이분의 호는 호림입니다. 호랑이 호자에 수풀입니다. 수풀인데 호랑이가 나오는 수풀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맥을 좀 보자고 그 맥을 손을 내밀었더니 아무 말을 하는데 정세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참 심장이나 이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큰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약을 얻어 먹었는데 그냥 몇 번을 얻어 먹었죠. 첫 번에 약을 환약을 주는데 먹었는데 환약은 보통 제 생각에는 한 15일 정도는 먹어야 아무리 적어도 15일은 보름 먹어야 효과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 됐는데 딱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날 또 2시간 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게 마약 성분이 있는 건가? 컨디션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니까 돈을 줘도 약값을 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게 뭐가 들어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산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산삼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드릴까요? 드려도 안 받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럼 많이 들어도 안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혹시 마약 성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삼과 또 딴 게 들은 게 있는 거 있습니까? 뭐 혹시 마약 성분의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끌 웃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74년째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서 한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한국 한의학 박사 1호입니다. 1호고 경희대학에 그 당시에 조영식 이사장님께서 독일에 가셔서 어느 총장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한국에서 해방된 이 나라의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는 체육학과하고 무용학과가 좋다. 그런데 뭐 좋은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 총장이 하는 말이 가장 항적인 것을 하라. 그게 뭐냐? 허주는 아느냐? 안다. 아느냐? 그래서 동의보감은 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그 당시에 가져왔는데 비서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독일어는 완전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한 겁니다. 야, 한의학과를 세우자. 한의학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동양 삼국에서 제일 가는 한의사를 찾아라. 그 1호가 노정우입니다. 이분이 참 명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저는 덕을 보려고 자꾸 이제 가까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산삼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게르만입니다. 그 사포닌에 말하자면 진센도 사이드의 일종인데 그게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게르만인과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으면 약효가 좋고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 산삼을 찾기 참 어려운데 산삼 100뿌리를 찾으면 한 2뿌리, 3뿌리 정도는 그런 게 나온다. 자기는 보면 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는 그분은 산양산삼밭에 매년 7월부터 8월 그 사이에 산양산삼밭에 가서 한 3,000뿌리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약을 지으면 약 효과가 한 3배 정도 뛴다. 2, 3배 뛴다.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르마늄이란 뭐냐? 그게 무기인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사냥산밭에 뿌려서 먹게 하면 안 되냐? 왜 그 일을 안 해봤겠냐? 일제시대도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리고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다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식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상황, 영지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좀 비교적 많은 것을 거기서 추출을 하니까 비싸고 또 이상하게 약성이 별로더라. 그래서 보니까 게르마늄을 먹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게르마늄을 먹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한국의 인삼에 있는 그 성분들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약성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기로 했고 연구소를 시작했고 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계속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이것이 이 아사히 박사가 말한 대로 한국에 산다면 4189ppm이라는 엄청난 양의 그 게르마닌이 나오더라. 이건 연구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아닙니다. 그 말은 한국 산삼은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먹을 수 있는 환경을 해주면 먹지 않겠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우리 노 박사님하고 17년 그리고 저 스스로 행가하고 전부가 27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효과가 달라져서 처음에는 해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뿌렸는데 뿌려보니까 1.4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체단성이 없다. 안 된다. 하다가 하여튼 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차 어려움을 겪고 나서 27년째 되는 지금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27년이 되는 지금 이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고 세계 하나고 어디도 없는 이것을 특허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만 뿌리면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그 시설을 해서 뿌리는 이거를 분사하는 재배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배기에서 보름을 뿌리면 충분하고 보름이면 5,000, 6,000, 7,000 ppm까지 나옵니다. 얼마 몇 번이나 뿌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히 박사가 말한 4,189ppm을 넘가는 5,000ppm 수준으로 딱 묶어서 보름이면 5,000ppm이 나오는 게르마늄 산삼이 게르마늄 산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